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터디할 종목은 컨텐츠리 중앙이라는 회사인데요. 어, 극장 체인으로도 유명하고 여러 드라마로도 유명한 회사입니다. 뭐 업력은 이제 오래됐는데 그 중앙일보 계열의 회사고 음, 영화, 극장과 방송 쪽으로 유명한 것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주주 구성은 중앙홀딩스가 가장 지분이 많죠.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JTBC 쪽에 이제 캡티브 물량이 많이 가고 있고요. 일단 그 전환사채 물량부터 살펴보면 2020년도에 발행한 게 있는데 이거는 뭐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1년 5월 달에 그 1000억 정도 이렇게 그 제로 쿠폰으로 발행된 게 있는데 이게 또 최근에 전환가액이 조정이 됐습니다. 이 물량이 한 12% 약간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시가 났는데 이제 사업 보고서랑 같이 보면 그 잔량이 중요하죠. 미상환 전화사채 237만 주가 있습니다. 근데 주식 총 수가 대략 1,900만 주가 되니까 시비 비중이 약 12.4%가 됩니다. 그래서 총 주식 수가 2,164만 주 정도 됩니다. 약간 오차가 있는데요. 그래서 수정 시총으로 해보면 지금보다 한 1,000억 정도가 더 증가돼서 8,900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오늘 공시 난 건데요. 8월 16일. 그, 리픽싱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 전에 이랬는데 조정 후에 41,300원이 됐죠. 현재가는 48,800원. 약간 높은 편이죠. 리픽싱. 지금 전환하지는 않겠죠. 약간 높으니까 전환가가 이거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추가 리픽싱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주가가 올라가거나. 사업을 보면 방송 쪽이 비중이 매출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영화, 극장 체인이죠. 그래서 영화 그 극장도 운영하지만 배급도 합니다. 투자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올해는 나의 해방일지, 추앙해요라는 대사로 유명했죠. 그리고 안나라 스마나라 넷플릭스의 종이의 집 이거는 좀 망했는데 그리고 연결 회사 중에 더 서머 아이 턴드 프리티라는 게 이제 몇 주 1위 했던 게 있고 올해 상반기 천만 영화가 코로나 이후 최초라고 하죠. 범죄도시 2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부분, 영화 부분, 그리고 또 임대 사업까지 해서 투자 부동산도 조금 있는 회사고요. 방송도 컨텐츠 제작, 유통을 하고 영화도 영화관 운영도 하고 투자 배급까지 해서 범죄도시 2 올해 닥터 스트레인지 2도 있고 탑건도 있었죠. 그래서 오늘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보면 스크린 수가 361개 정도 됩니다. 106개 극장이고 직영이 반, 나머지가 위탁이고요. 그래서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비중이 방송이 77%고 극장이 23%입니다. 근데 이제 방송 쪽이 매출이 크게 늘었죠. 이거는 매출이 이렇게 증가했다기보다는 M&A를 통해서 많은 이제 지분 투자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었는데 비용 통제는 안 돼서 작년에 63억이 흑자였는데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영화 쪽은 작년보다 적자를 크게 줄였죠. 매출도 크게 늘고 2분기는 영화 쪽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지역별 매출을 보면 이거는 이제 수출을 하는 거죠. 판권을. 해외 비중이 30% 정도 됩니다. 올해 반기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극장과 극장은 이제 영화죠. 그리고 드라마가 중요한데 드라마의 핵심 회사가 SLL이라는 회사입니다. 예전에 이름은 구 JTBC 스튜디오였는데 지분율이 53.7%입니다. 그래서 SI에게 투자를 많이 받아서 지분율이 낮아진 거고요. 한 15개 정도 자회사가 있습니다. 많이 인수를 했죠. 몇 년 동안. 그래서 드라마 제작과 유통을 하고 뭐 유명한 드라마, 시청률 높은 드라마는 부부의 세계 스카이캐슬 이태원 클라스가 있고 최근 드라마를 보면 작년에 DP가 굉장히 수작이었죠. 저도 감명 깊게 봤는데 그리고 올해 또 그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이 드라마가 있었고 시즌 2가 둘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또 꽤 이제 흥행작이었는데 지옥 2도 지금 조율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이번 올해 이제 7월 기준으로 기업 가치가 대략 2조 정도로 잡혔고 이게 SI에게 투자를 잡히면서 받으면서 이렇게 됐죠. SLL은 어떻게 커졌냐? 지난해 13곳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인수도 하고 그리고 미국 제작사인 윕도 이제 1135억에 100% 인수했고요. 그래서 이거 뭐 좀 약간 먼 미래인데 물적 분할 상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을 줄 거냐 아니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줄 거냐 이게 또 중요하죠. 기업가치 큰 게 다가 아닙니다. 한국은. 그래서 빨간 글씨를 제가 해놨죠. 신주 인수권. 주식 매수 청구권은 주가가 많이 떨어진 다음에 회사에서 임의로 낮은 주가를 하게 되면 소용이 없죠. 주주는 피해가 크니까. 그래서 신주 인수권, SLL에 신주 인수권을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지주회사 할인이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고서 주석에 보면 21년에 전환우선주 발행을 했는데 조건이 3년 이내, 그러니까 2024년 이내 IPO 약정이 있습니다. 완료하지 못할 시 연 2.9% IRR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붙었어요. 그래서 2023년 4년 이내 IPO를 해야 되고 최대 2년 연장 가능. 그래서 그러면 IPO를 하면 뭐냐? 실적을 좋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요. 높은 시총에 상장을 해야 되니까 지금 2조니까 그거보다 더 높게 목표를 하겠죠. 그래서 장부가가 지금 2,200억입니다. 그러니까 53%니까 절반 정도를 봐야겠죠. 시총 1초 2,200억 그러니까 한 뭐 7천억 이상 차익이 있고요. 그 티빙 올해 초에 기업 가치가 2조를 이제 받았는데요. 우리 지금 당사가 지분을 이렇게 14.85%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부가가 549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조면 14%면 꽤 되죠. 한 3천억 가까이 되나요? 그래서 이것도 상장이 될 때 차익이 꽤 될 수가 있는데 음, 이제 내용을 보면 기업 가치 산정에서 한 편당 900억, 1000억 정도를 쳐준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지금 뭐 넷플릭스가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지금 이쪽이 경쟁이 치열하니까 뭐 여러 이제 글로벌 OTT에서 추가 의뢰가 오기에는 좀 어려운 형편이에요. 물론 넷플릭스나 디즈니 쪽은 뭐 아직 견고합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추가 상승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과 SLA를 비교를 해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수익성이 좋습니다. SLA는 지금 매출에서 앞질렀어요. M&A로 외형 확장을 하면서. 그게 언제부터냐? 2021년부터 SLA 매출을 추월했습니다. 추월했죠. SLA 5,588억. 그리고 올해 1분기, 2분기, 1분기는 이제 조금 쳐졌었는데 2분기에 많이 앞질렀죠. 그래서 올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43% 증가 3,053억. 스튜디오 드래곤은 2,786억. 그래서 외형은 둘 다 성장했는데 SL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수익성이 좋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451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해서 43%또 성장을 했습니다. 원가율이 일단은 낮고요. ASP가 상승하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대략 10% 전후 나오고 있는데 지금 SLL은 작년에는 143억 영업이익을 냈었는데 올해는 이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뭐 비용 부담이 컸고 OTT 동시 방영을 하게 되면 가속 상각을 합니다. 추가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SLL과 비교하는 게 맞는데 지금 컨텐츠리 중앙과 비교를 해보면 시총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뭐 이거는 이제 극장 포함이니까 당연히 더 크고요. 실적이 아직 이제 적자인 게 문제고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 영업이익률이 꽤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SLL 레이블이 이제 19년부터 이렇게 거의 뭐 15개 가까이 인수를 했어요. 지분 투자도 하고. 그 위비라는 회사가 이제 미국 회사인데 이게 좀 특이하죠. 아마존에 히트작을 낸 회사고요. 그러니까 해외 진출을 한 겁니다. 그 레이블이 뭐 이렇게 막 우리가 이제 있고요. 이건 보시면 되고 위비 있죠. 그래서 중간 정리를 해보면 기업 가치가 2조 이상이다. 근데 현재 더 올라가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수익성 관리를 하면 올라갈 수 있겠죠. 좀 먼 미래이지만 물적 분할 만약 상장을 한다면 무조건 폭락 이게 아니죠. 이제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기 있기 때문에 신주 인수권을 준다면 제일 좋습니다. 매수 청구권을 준다면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100%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또 지주회사 할인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일단 수익성이 좋아지는 게 먼저니까요. 그래서 SLL이 지금 덩치 키우기에 집중을 해서 올해 수익성은 좋지는 않다. 적자 전환을 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영업이익률 10% 전후 유지하고 있는 회사고 당사는 또 티빙 지분을 14.85%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장 시 부각된다. 뭐 티빙도 올해 상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2분기가 극장 사업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적자 폭이 크게 감소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분기는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요.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올렸다. 왜냐면 작품 방영한 게 많기 때문에 비례를 하는 겁니다. non-captive가 이 정도고 또 하반기도 막 작품이 그냥 엄청 공급이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영화가 흥행하고 매버릭, 탑건 매버릭, 뭐 범죄도시 2 이렇게 되고요. 그 극장 서부가 영업 마진이 5.3%가 나왔다는 게 중요하죠. 이제 더 높아질 겁니다. 코로나 이전 관객 수를 회복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극장이 끝났느냐, 극장 이제 안 가지 않느냐, 이제 팬데믹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히트작이 나오니까 여전히 간다는 거예요. 저도 의외였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팬데믹 이후에 세 번이나 가격 인상을 해서 되게 비싸죠. 지금 14,000원, 15,000원. 그래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장 비즈니스가 끝난 건 아니에요. 그 3분기, 지금 2분기가 1분기는 무려 318억 적자였는데 13억으로 거의 흑자를 낼 뻔했죠. 또 극장 매출 중에 의외로 또 비중이 꽤 되는 게 매점과 광고죠.
그래서 이런 걸로 수익성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헌트 한산이 지금 흥행이 괜찮고요. 극장산업 성장성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관객 수가 느는 것보다 일단 흥행작이 나와야 되고 조금 이렇게 탑건이나 마블루처럼 극장 가서 봐야지 하는 류의 영화 장르가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또 뭐 이런 거 이렇게 사운드 특화관 이런 걸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야 되고 또 프리미엄 상영관 뭐 프로포즈도 한다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고마진 포드 앤 비버리지 식음료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좀 많이 남으니까요. 그래서 영화만 봐도 11개가 있어요. 하반기부터 23년까지. 헌터이는 이미 개봉을 했죠. 방송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좋았던 게 방송도 많이 늘었습니다. 나의 해방일지, 뭐, 안나라 수마나라. 그래서 별도는 흑자 전환했고요. 하반기 최고 기대작에 저도 기대하는데 수리남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화인데 뭐 내용이 벌써 흥분이 됩니다. 카지노, 재벌집 막내 아들, 이것도 송중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이제 기대작이고요. 위비 또 해외 매출에 기여를 합니다. 아마존 프라임에 9일간 1위를 했습니다. The Summer I Turned Pretty 라는 작품이었고, 그래서 작품이 많이 방영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역량인 거죠. 그러니까 제품을 계속 꾸준히 생산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히트작이어야 되고, 시즌제로 또 나가야 됩니다. 시즌2가 나온다는 거는 시즌1이 좋았다는 거죠. 그게 역량이고 능력이고요. 그 3분기는 뭐 흑자 전환이 유력하고요. 하반기 15편 방영. 그러나 올해 이제 적자 축소. 근데 사실상 올해 전체를 보는 것보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을 보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스크를 보면 극장의 미래에 성장성이 있느냐라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몇 년간. 왜 가지? PC로 보면 되는데, 노트북으로 보면 되는데, 또 스마트폰으로 보면 되는데, 근데 팩트는 흥행작에는 여전히 관객이 몰렸다는 겁니다. 세 차례 가격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극장의 미래는 여전히 뭐 밝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가격을 좀 다양화를 해야 되죠. 비싸게 팔아야 되고 푸드 앤 비버리지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많이 남는 걸로. 근데 리스크는 또 하나 올해 여전히 적자기 때문에 제로금리 일대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신작 방향, 모멘텀 플레이나 이렇게 유동성이 축소됐기 때문에 수익성, 흑자를 증명하지 않으면 주가가 쉽게 움직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는 적자, 또 먼 미래지만 물적 분할 상장 시 지주에서 할인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 타격이 컸죠. 코로나 때. 그래서 20년에 주가가 안 좋다가 11월 이후 3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당시 배경은 오징어 게임이 빅히트를 치면서 DP 흥행하고 맞물렸죠. 이 구간인데 그리고 SLL이 당시에도 투자를 받았는데 한 1조 정도 가치를 받았을 겁니다. 투자 가치 부가 제로금리였으니까 성장주 뭐 무서운 게 없었죠. 실적이 안 좋아도 모멘텀이 엄청났다라는 겁니다. 부채 비율은 높아요. 이 12 발행, 뭐 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충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아직 부족한 겁니다. 현금성 자산이 3,900억이지만 단기 차입금이나 시비 물량이 꽤 됩니다. 1,000억이나 있죠.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좋진 않고 그래서 내년 이후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3분기 이후 4분기 내년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 같고요. 그 작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 거고 영화, 드라마 둘 다 이제 작품이 방영이 되고요. 그래서 SLL 드라마 사업부는 23년 이후 수익성이 좋아져야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영화가 계속 나와서 흥행을 하고 수익성이 이제 좋아진다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대략 2.4조 정도 됩니다. 시총 격차가 축소되겠죠. 매출이 더 크니까. 그래서 목표가를 뭐 이게 꼭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대 한
최소 8만 원, 시총 1.8조, 12 포함해서 대충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뭐 시간은 좀 걸리겠죠. 제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